안녕하세요. 유학에 거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드리고 최근에 제가 전화로 문의받았던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입학 의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일랜드에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내면서 아일랜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받았고 또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트랜지션 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일랜드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제가 아일랜드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랑 거의 흡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말씀드려볼까 해요. 우선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프리스쿨 에듀케이션,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포스트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이게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 과정,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들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대신 학제의 시스템이 좀 틀려가지고 그 부분이 한국에서 건너갈 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특이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일랜드로 조기 유학을 가는 케이스들이 초등학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취업이 됐어서 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원 또는 박사 아니면 그 포닥으로 가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이제 자녀들이 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비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혼자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보호자 없이 혼자 가는 케이스 또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서 가시는 케이스.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는 아시다시피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비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 좀 다를 부분은 이 포스트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에서 학교를 찾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기 유학에 대한 의뢰를 학생한테 직접 제가 받았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게 조금 본인들이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게 비용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유학원 운영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조금 제가 수고한다고 해서 비용을 청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제 노력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으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을 만들어 봅니다. 서두가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로 치면 중1부터 고3까지 해당이 되는데 사이클이 두 개예요. 주니어 사이클이라고 해서 중학교 과정, 시니어 사이클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 주니어 사이클은 우리나라 중1, 2, 3이니까 특별하게 이 부분이 어렵지는 않고요. 끝나고 나면 시험 하나 봐요. 음, 여기 보시면 주니어 사이클 프로파일 오브 어치브먼트라고 해서 시험을 하나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 3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특이사항이 요겁니다. 트랜지션 이어. 트랜지션 이어는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기간으로 1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죠. 워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도 해보고 여러 과목들도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적합한 과목들을 찾아내는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perience is a wide range of education, instruction, and work experience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2년 동안 final 2 years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제 입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living certificate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아일랜드는 내신이 없어서 이때 시험 보는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요 성적을 가지고 영국의 대학이나 뭐 아일랜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대학들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던 학교를 좀 찾아야 됩니다. 학교 입학 관련된 내용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사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방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실제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 보시면 The school year normally starts in the week in each first September 4th. 그러니까 9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학교들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월 입학인데 여기는 9월 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는 시즌은 usually close before the June public holiday. 그러니까 그 방학이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보통 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9월 달 시작해서 준에 6월 달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close in the last week of June이니까 이 프라이머리 스쿨은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부분 이제 그 리빙 설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프라이머리 스쿨 같은 경우는 first Monday in June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방학이 그러면 딱 언제가 실질적인 방학이에요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쿨 홀리데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외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방학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autumn midterm이라고 해서 중간 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중간 방학이 있고 또 부활절이 유럽에서는 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 또 방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방학 외에 중간중간마다 이런 시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홈세일을 지낸다거나 깁사에 지냈을 때 한국에 잠깐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최소한 167일은 수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거 스쿨 이어 관련된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저랑 함께 아일랜드에 있는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열고 구글에서 어떻게 해보시면 될까요? 세컨드리 스쿨 그다음에 인 더블린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사실 아일랜드는 지도를 내용을 좀 아시면 그 아일랜드 관련해서 볼까요? 이제 그 여기 우리나라 한강처럼 여기 리피 리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위쪽은 홀수 밑에는 짝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학교들이 더블린 14에 좀 있는 편인데 그냥 14에 있는 학교들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Secondary Schools Listings에서 더블린 14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보통 학교들이 참 이거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 아일랜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려면 그 공립학교는 입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가야 됩니다.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더블린 14에 있는 프라이빗 스쿨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저희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지나가는 학교들 중에 알렉산드라 칼리지가 여자 학교로는 좀 인기가 좀 많은 편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이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을 어, 가버렸네요. 다시 한번 더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음, 열려라 어디 있었지? 더블린 6에 있는데 그 학교가 잠깐만 알렉산드라 칼리지. 자, 이거 새 창에다 열어놓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알렉산드라. 그럼 여기는 지금 주니어 학교로 왔는데 시니어 학교로 가볼게요. 시니어 학교로 가서 어, 네, 제가 이 지도를 보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좀 그러네요. 자, 아일랜드 학교를 정할 때는 첫 번째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선정되면 학교를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입학을 받아주거든요. 물론 사립은 뭐 어느 지역에 있든지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 아일랜드의 교통수단이 한국하고 좀 다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 주변의 학교를 좀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주지에 누군가가 있다 또는 내가 갈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의 근처에 학교를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숙사에 찾는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 거주지의 근처에 찾아야 된다. 요거 내용인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더블린 그 밀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꽤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들 유학을 갔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학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교고 많은 유학원들 또는 그런 유학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 이곳들에 많이들 추천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도 이전에 여기서 공부했었고 자 그럼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일단 어드미션 인콰이어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아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학교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드미션 관련된 내용을 직접 입력하게 되는 시스템도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컨택스에 가보면 이메일 주소가 나올 텐데 거기다가 간단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메일에서 is there available place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 이름, 성,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데이냐 보딩이냐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데이는 숙소가 따로 있어서 홈스테이를 하든 아니면 친척집에 지내든 내가 학교를 그냥 통학만 하겠다. 요거는 보딩이라고 해서 기숙사에서 지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라에서 얼마 정도 공부할 거냐 단순하게 1year, short term이라고 볼 수 있죠. 있을 거냐 아니면 full cycle 아까 보여드렸죠. 주니어 사이클 3년 고등학교도 3년 트레이셔널 이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 언제 들어올 거냐 희망하는 입학이 언제냐 네 2004년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year 그룹은 언제 몇 그룹에 들어올 거냐 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갈래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요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데가 사실 아일랜드가 아니고 코리아죠 그죠. 그 다음 주소 같은 거 집어넣고 아버님의 그 페어런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하고 엄마 거 입력하고 기본적인 정보들 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쓰시고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학교를 알게 됐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명성이라든지 누가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관련된 거고 이메일 받을 거냐 업데이트해서 받을 거냐 그 다음 서브미트 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학교들을 선택할 때 물론 이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how to apply 어떻게 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돈부터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일랜드에 약간 숨어있는 히든 코스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 이 시니어 그 스케줄 피에 대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니까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6월에 끝나는 비용인데 이게 내년도엔 더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비용은 요거. 근데 만약에 주 5일 관련된 기숙사 지내는 친구는 요 금액. 그 다음에 난 이유에 대한 거는 요렇게 25,000유로. 사실 금액이 싸진 않아요, 그죠? 금액이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붙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해서 방과후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운동팀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이 외의 비용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1년에 그러면 실제로 학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적인 비용만 따졌을 때 2만 5천, 기숙사에 지낸다. 그럼 2만 5,874 유로. 유로가 지금 뭐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유로가 지금 나와라. 유로가 25,804, 25,874 유로하고 코리아 원화로 하면 3,7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에 학비 내고 그 다음에 기숙사 비용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비용들까지 치면 거의 한 5천 정도 가까이 좀 들겠네요. 그죠? 어, 이 금액 감안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일랜드 유학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용은 이제 관련된 거 받고,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원서 쓰고서 내는 것도 그냥 무료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175유로를 내야 이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받고 검토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국이랑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원서 내는 거 원서비 물론 5만 원 뭐 이렇게 내긴 하지만 여기는 금액이 좀 큽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고, 그럼 how to apply 어떻게 지금 진행하게 되는지 내용들 한번 잠깐 점검해 드리면, 여기다가 관련된 자료를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런 내용들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관련된 다큐멘트를 내라고 해요. 다큐멘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최근에 두 학기 또는 2년치의 영어 성적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적표를 영어로 번역돼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여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들은 자기 소개서 같은 거 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뭐 홈페이지 다 설명되어 있고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또 더군다나 구글 번역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단지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에이전트와 이제 일반인이 하는 거에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학교가 유명한 학교냐, 어떤 학교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냐, 그리고 어떤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아일랜드의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지, 학교 입학만을 만약에 순수하게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는 아일랜드의 파트너 회사가 있어서 의뢰를 하고 일정 비용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가디언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입학만을 원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이 일을 직접 제가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고요.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비용은 받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혼자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혼자 해보시라고, 비용 굳이 내지 말고.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뭐 이 일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돈을 받기도 애매하고 돈을 안 받기도 애매하고. 근데 제 경험상 비용을 전혀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어, 좀 관계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도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라인이 있는데, 예, 크로스 더 라인이라고 하죠. 그 선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페이버로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러시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경험의 근거로 해서 저는 돈을 일정 부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나의 수고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직접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요. 아일랜드 그래도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로 도움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면 제가 그것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만들다 보니 좀 체계적이고 딱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 편집하면서 좀 더 이 내용들 잘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아일랜드 조기유아 세컨드리 스쿨 입학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하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